자, 88쪽입니다. 88쪽. 네, 88쪽에 통계적 추정,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서는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니? 이 표본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표본이 뭐였어요? 그치? 뭔가 이렇게 축축축 뽑아낸 거지, 그치?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있으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힘들 때가 많잖아. 그쵸? 그래서 일정한 표본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죠. 그럴 때 이렇게 랜덤하게 짝짝짝 뽑는 것을 뽑힌 집단을 표본이라고 하고. 말할 게 있어요. 네. 서술형 다 3점 깎인 거 들었어요? 들었어요. 진짜 어이없죠. 그럼 선생님 문제를 잘못 내놓고. 나 딱 처음에 답지 보고서 이거 왜 풀마가 안 붙어 있지? 근데 아무도 학교에서 이의 제기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양수라고 기본이 안 돼 있어 말이야. 풀마 쓴 애들은 나머지가 틀리잖아요. 그게 문제를 처음에 낼 때부터 그게 마이너스로 갈 거를 생각 안 하고 문제를 내니까 마이너스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도 애들이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아니 저 그랬어요. 그래. 그 문제를 잘못 낸 거야, 그거는. 선생님들이. 그래 놓고 점수는 왜 깎아? 자, 아무튼. 자, 모집단과 표본으로 돌아와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하고, 통계조사에서 모집단을 싹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대표적으로 뭐 있죠? 대통령 선거. 어서 와. 우리 네 번째 멤버. 자, 그리고 인구 뭐 총인구 조사 막 이런 거 있잖아. 총인구 조사 이런 것도 전수 조사죠. 근데 이제 일부분 표본만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표본 조사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여론 조사. 그죠? 뭐 선거 기간 되면 여론 조사 결과 매일 나오잖아, 그지? 그 여론 조사들은 전부 표본 조사죠. 몇 명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조사에 대한 표본의 크기는 100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는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완전 랜덤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뽑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으로 들어가면은 이미 배웠던 사람들도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그냥 M입니다. M. 모집단 전체의 평균이고요. 표본평균을 나타내는 문자가 뭐죠? 표본평균을 나타내는 문자는 X 바예요. 기억나니? X에다가 위에다가 짝대기 딱 붙여주면 X 바가 표본평균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본평균이라는 것은 자, 우리한테 자, 이런 모집단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모집단이 있어. 이 모집단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별량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량들이 막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크기가 3인 표본, 그러면 요렇게 셋을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셋을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셋을 뽑을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을 수 있지. 그러면 얘네 셋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얘네 셋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네 셋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평균들이 다 서로 어떨까요? 다 같아요? 요거 세 개의 평균과 요거 세 개의 평균과 요거 세 개의 평균이 같을까? 다 달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점들은 다 서로 다른 값들일 거란 말이에요. 뭐 겹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값들일 텐데, 그 중에서 요렇게 세 개 뽑은 거랑 요렇게 세 개 뽑은 거, 요렇게 세 개 뽑은 거 다 서로 다를 거야. 그쵸? 수고했어. 자, 그러면 요 놈의 평균을 뭐 x1 바라고 부르고, 요 놈을 x2 바라고 부르고, 요 놈을 x3 바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이 각각들이 다 표본 평균이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집단에서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뭘까요? 이렇게. 뭐라고 읽어야 돼?
x바가 표본 평균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나온 하나하나의 값들을 가리키는 게 x바죠. 그럼 그 x바들을 다시 뭘 한 거야? 다시 평균을 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반드시 누구랑 같을까? M. 맞아. 모평균이랑 같은 거예요. 뭐 지금 근데 이게 표본 평균도 있고 표본 평균의 평균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x바라는 값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x바들이 나올 거야. 그 여러 가지 x바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그게 모평균이랑 늘 같은 겁니다. 요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그냥 표본 평균이 m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표본 평균은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설명 중에서는 사실 2번과 3번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이 표본에 대해서 뭐 표본 분산, 뭐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에 대해서는 표본 평균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뭐 굳이 헷갈리게 뭐 S 제곱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자, 내려가서 그럼 그 표본을 뽑는 그 상황인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주어진 모집단이 1, 2, 3 요렇게 3개로 구성된 모집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3개가 뽑힐 확률이 다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그러한 모집단이었는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1, 2, 3, 1, 2, 3에서 1, 2, 3, 1, 2, 3에서 표본을 뽑았으니까 자 1, 1을 뽑으면 1, 1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은 뭐가 돼요? 1, 1을 뽑으면 평균도 1 되죠. 그죠? 1, 2를 뽑으면 평균이 1.5가 되죠. 그죠? 1, 3을 뽑으면 평균 2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들을 쭉 써보면 여기 1.5, 여기 2, 여기 2, 여기 2.5, 여기 2.5, 여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요 값들이 다 뭐들이냐면 다 x바들인 거예요. 맞지? 그래서 x바가 될 수 있는 애가 1, 1.5, 2, 2.5, 3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여기 보면 다섯 가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x바들의 확률도 여기서 다 계산할 수 있지. 자, 전체 몇 개 중에 9가지 중에서 x바가 1인 경우가 몇 가지? 한 가지. 9분의 1. 그쵸? 1.5가 2번, 9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x에서 표본들을 뽑아서 만든 x바라는 애는 또 하나의 새로운 확률 변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또 확률 분포표로 나타낼 수 있다. N이에요. 크기. 뭐가? 크기가 2 할 때 N이랑. 그렇지. 그럼 요 상황은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은 거니까 n이 2일 때가 되는 거죠. n이 2일 때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요 표에서 우리가 이거 알죠?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그때 나오는 값이 뭐지? 평균. 평균이지. 이건 지금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한 거니까 이때 나오는 게 모평균이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모평균일 거야. 그러면 요 표에서 이제 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1.5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요딴 식으로 해가지고 3 곱하기 9분의 1까지 다 계산하면 이건 뭐야? N.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개념은 x바의 평균이죠. 그쵸? 그죠? x바의 평균이니까 얘는 2x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모평균하고는 무조건 어떻다고? 같다고. 그쵸? 요거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맞니? 그래서 x바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요 단원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거다. 어? 그리고 어차피 뒷장에 나올 거니까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 자, 이거 한번 봐봐. 여러분 이 두 가지 표를 보면서 첫 번째 표에서의
분산이죠. 두 번째 표에서의 Vx 바. 자, 둘 중에 뭐가 클까요? 밑에 거. 밑에 게 클까? 그냥 개념으로 생각해봐. 개념으로. Vx는 분산이죠. 분산. 분산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지? 퍼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죠. 근데 지금 보면 첫 번째 것도 당연히 평균은 2겠죠. 두 번째 것도 당연히 평균은 2일 거예요. 근데 2를 기준으로 얘도 1까지 3까지, 얘도 1까지 3까지 떨어져 있지.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평균에 있는 애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의 비율이 달라. 요거 같은 경우는 2나 1이나 3이나 확률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인 거예요. 1, 2, 3에서.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1이랑 3은 확률이 어때? 낮아. 상대적으로. 가운데 2가 확률이 제일 어때? 얘 9분의 3이니까 얘가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얘는 그래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평평하게 된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누가 분산이 더 클까요? 누가 크지? 야, 이거 맞춰야지. 얘는 지금 어쨌거나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있는 상황 아니야? 정규분포 느낌이잖아. 정규분포 느낌처럼 평균 주변에 조금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몰려있다는 거죠, 별량들이. 그리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치? 위에 거. 그치? 얘는 근데 평균이든 어디든 다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분산이 더 큰 거지요. 얘가 분산이 작은 거고요. 그 여러분 이미 공식으로 배웠어. 자, 뒤에 나오겠지만 Vx 바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시그마 제곱이 모분산이잖아. 모분산. 그러니까 얘가 지금 Vx라고. 그쵸? 그래서 그 Vx를 n으로 나눈 것이 x바의 분산이야. 지금 아까 시연이가 물어봤잖아. n이 얼마인 상황이에요? n이 2였지. 그지?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놈의 분산과 요 놈의 분산을 비교하면 요 분산이 요 놈에 비해서 딱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n 값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런 변화가 더 심해지는 거야.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분산은 점점 작아진다. 그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예제 1번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예요. 다 더해서 1 돼야 된대. A값 얼마? 4분의 1이겠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Px바가 A가 4분의 1이니까 4가 될 확률이죠. 그치? 그럼 지금도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2, 4, 6, 2, 4, 6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X바들이 어떻게 나오나 생각해보면 2이면은 평균도 2네. 그지? 2, 4면은 평균 3이고 2, 6이면 평균 4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이고 여기 4고 4, 4는 4고 4, 6, 5고 5고 6, 6,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중에서 X바가 4가 되는 경우니까 X바가 4가 되는 경우면은 여기 셋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9칸 중에 3칸이네. 9분의 3이라고 하면 되나? 지금의 경우는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2, 4, 6의 확률이 같았어야지. 다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다면 그냥 9칸 중에 3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은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요 표에서 26, 44, 62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그것만 발견을 하시고 얘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죠. 자, 2, 6의 표본이 뽑혔을 때랑 4, 4가 뽑혔을 때랑
6, 2가 뽑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승현아 2, 6이 뽑혔다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뭐야? 2가 뽑힐 확률이 6이 뽑힐 확률은 그쵸. 자 플러스 4, 4는요? 6, 2는요? 그렇지. 그럼 결국 이거는 16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2겠네. 몇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5번이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본을 뽑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표본의 크기가 3인 경우가 나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px바가 3의 값은 그랬네. 자, x바가 3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1, 3,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은 거예요. 그 셋의 평균이 3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셋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합이 9가 돼야지, 그치? 합이 9가 돼야지 x바가 3이 될 수 있겠죠. 맞지? 자, 그럼 내가 1, 3, 5 중에서 3개를 더해가지고 9가 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볼까요? 1, 3, 5 중에서 3개를 더해서 9가 되는 상황. 뭐가 있어? 3, 3, 3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1, 3, 5. 요 3개가 배열되는 경우가 있죠. 뭐 1, 3, 5도 되고 뭐 5, 3, 1도 되고 뭐 1, 5, 3도 되고 순서 상관없잖아. 근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3, 3, 3의 경우에는 순서 배열이 한 가지 종류죠. 그쵸? 그리고 3번 다 3이 나와야 되니까 확률로 따졌을 때 얼마예요? 8분의 1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1, 3, 5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 3, 5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어? 6가지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일이 다 따로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확률이 다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6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6을 곱해주고요. 자, 1이 뽑힐 확률 2분의 1, 3이 뽑힐 확률 8분의 1, 5가 뽑힐 확률 8분의 3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어차피 이거 1, 3, 5 순서 바꿔봤자 이 분수들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곱은 같잖아. 그 곱은 같으니까 똑같은 게 6개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을 합쳐주면 그게 이제 평균,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이 되는 거네. 그치?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얼마인가요? 얼마야? 계산 좀 해줘봐. 사 4번인가? 73이죠. 512분의 73. 그죠? 512분의 73 나와서 3번. 표본을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계산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0페이지는 이미 앞장에서 설명을 다 한 부분인데, 자, 표본 평균의 평균, 그지? 표본 평균의 평균, 그것은 모평균과 무조건 똑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이것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은 줄어드는 느낌이야. 그죠? 분산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모 집단인 거고 얘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야. 아까랑 똑같죠? 그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게 공평하게 됐고 요거는 가운데로 갔을 때 확률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느낌으로 얘는 요렇게 된 거고 얘는 요렇게 된 느낌이야. 그래서 분산이 얘가 더 작은 겁니다. 평균 주변에 모였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우린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1쪽에 예제 2번을 볼게요. 91쪽에 예제 2번은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 그때 평균이 4분의 13일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x바의 값을 구해라. 우선 a랑 b 값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죠. 자 a 플러스 b가 얼마니 민주야? 그지? 그 다음에 평균이 지금 4분의 1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평균 구하는 식을 하나 써보면은 2a 더하기 3b 더하기 2가 4분의 13이죠. 그러므로 2a 더하기 3b가 4분의 5네요. 그죠? 그러면 2배씩 해가지고 여기다 2배씩 해가지고 곱해주면은 2a 플러스 2b가 1이니까 자 빼면 b는 얼마야? 4분의 1. 그렇게 되면 a도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인 거 알았고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x바를 물어봤는데 vx바는 공식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2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럼 우리 시그마 제곱만 알면은 답 나온 거네. 그지? 자 시그마 제곱 분산 어떻게 구했었나? 여기서 시그마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제곱의 평균 구할 거니까 x 제곱들을 써놓고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제곱의 평균은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4분의 1 4분의 9 더하기 16 곱하기 2분의 1 8 요게 제곱의 평균. 자 평균은 처음부터 4분의 13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요걸 뭐해서 빼야 돼? 제곱해서. 그럼 16분의 169를 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그러면 통분시키면 16분의 몇인가요 이거? 얘는 16 얘는 4, 9, 36 플러스 16 곱하기 8이면 얼마야? 8, 1은 8 8, 6, 48 128? 거기에서 지금 16분의 169를 빼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더하면은 52, 180인가요? 16번에 11번. 그쵸. 180에서 169 빼니까 16분의 11이네. 근데 이제 요거는 모분산을 구한 거죠. 모분산. 그지? 그럼 그 모분산을 한 번 더 뭘로 나눠야 돼? 2로 한번 나눠야지. 그치? n이 2였으니까. 그래야지 표본 분산이 나온다. 그러면 답은 3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 그지? 1번. 자 그러면 그 밑에 4번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4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뭐 사실 A, B를 찾으면 답은 찾아지는 거야. 그치? 이제 A, B를 찾을 때 A랑 B랑 더해서 지금 8분의 7 돼야 되죠. 그쵸? 요 식이 하나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이제 요건데 x바가 2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평균이 2가 되는 조합이 뭐가 있어요? 1, 3이랑 2,2랑 3,1이랑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평균이 2가 나오는 경우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될 확률들을 더해주면 그게 32분의 7이라는 거니까 자 1, 3, 1 확률이면 8분의 1에다가 곱하기 뭐야? b네. 그치? 8분의 1b 플러스 2이면은 a제곱이네. 3, 1이면은 역시 얘랑 똑같죠. 그죠? 순서만 바뀐 거니까 8분의 1b. 자 이렇게 더해줬을 때 그 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 32분의 7이 되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2차식 하나 나왔고 a, b에 대한 2차식 그리고 저기 1차식 하나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무조건 풀리는 상황이죠. 그쵸? 정리만 잘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8분의 1b. 자, 여기서
32를 곱해버리자. 32를 곱해버리면 얼마니 이게 4b랑 더해지니까 a제곱 플러스 8b네요. 그죠? a제곱 플러스 8b가 7 이렇게 되죠? 32a제곱. 그치? 양변에 3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이 오른쪽에 찾아놨던 요식에서 8a 플러스 8b가 7이니까요. 8b는 뭐야? 7 마이너스 8a잖아. 그치? 그럼 요것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32a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8a가 7이니까요. 7 사라지겠고, 남아있는 식을 8로 약분시키면 4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 그럼 a로 묶으면은 4a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a는 0 또는 4분의 1이죠. 문제에서 친절하게 a는 0이 아니라고 말해줬어. 그러면 a 값은 얼마야? 4분의 1이 되는 거고, a가 4분의 1이면 b는 더해가지고 8분의 7 나와야 되는 거니까 8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a, b 값 나왔습니다. a가 4분의 1, b가 8분의 5.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2x 바를 찾아야 되는데, 2x 바를 찾는다는 거는 그냥 뭐 찾는 거죠? 그냥 평균 찾는 거랑 똑같잖아요. m 찾는 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그냥 곱해서 더하면 끝나겠지. 답은 4번. 자, 넘어가서 자, 92쪽으로 가면은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에서 문제를 풀었던 내용들이 표본 평균으로 넘어와서도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거기서 뽑아낸 표본 평균들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혹시나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뭐 그냥 x반은 늘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 내용만 있으면 나머지는 앞에 정규 분포에서 했던 내용 반복이니까요.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93쪽으로 가면 자, 제일 기본적인 패턴이 이 예제 3번 같은 거야. 그래서 맨날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자, 원래는 평균이 30분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랐었지. 모집 단위, 그치? 그 모집 단위라는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x 이렇게 썼었죠.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추출했어? 크기가 16짜리 표본을 추출했어. 그럼 이제 표본 평균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요 분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는 게 새로운 분산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표본의 크기가 16이니까 16으로 얘를 나눠주면 4분의 5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쵸? 이게 누구에 대한 정규 분포? x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된다. 맨날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었었지.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자, 32분 이상, 표본 평균이 32분 이상이니까 px바가 32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그대로 표준화를 시켜주시면은, 자, 32 표준화 시키면 얼마 나와요? 32에서 30을 뺀 다음에 그거를 4분의 5로 나누는 거잖아. 이렇게. 뭐지? 5분의 8 되나? 맞죠? 5분의 8이면은 1.6이죠? 자, Z가 1.6보다 클 확률이에요. 얼마일까? 1.6이 5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 0.5에서 빼면 되지, 그치? 네, 0.5에서 빼니까 뭐 딱 봐도 비스무리한 게 1번이네요. 그죠? 제일 기본적인 문제 형태였고요. 자, 내려가서 6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크기가 25. 그러면 이것도 자, n m, 크기가 25니까 5분의 2의 제곱, 요것이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될 거고,
자,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이 확률을 예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자, 가운데 얘네가 있고요.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플러스 5분의 1까지 절대값 벗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m을 다 더해주고 싶게 생겼잖아. 그럼 m-5분의 1, 가운데는 x 바만 남고 오른쪽은 m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의 확률을 구할 거니까 이제 요 타이밍에 이거 뭐 해주면 돼? 얘가 이걸 따르잖아. 그렇지.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표준화 시켜 보시면 되는데, 표준화를 시켜 보면 가운데 Z로 바뀔 거고요.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만 남잖아. 그 마이너스 5분의 1을 또 뭘로 나눠요? 그치, 요거를 표준 편차 5분의 2로 나누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치? 오른쪽은 부호만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럼 5, 5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왼쪽은 마이너스 0.5, 오른쪽은 플러스 0.5, 요럴 확률이 되겠네. 그럼 여기 이제 0.5, 1915, 1915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 그치? 양옆으로 2개. 그럼 몇 번이야? 1번.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94쪽에. 내용으로 봤을 때 마지막 부분이야. 자,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통계적 추정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어떤 표본에 대한 원래 의미에 제일 가까운 내용이죠. 원래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원래 결과를 예측해 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해 보는 것, 그것을 추정이라고 하고, 이게 원래 표본 조사의 원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스몰 x바일 때 그 x바를 가지고 모평균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모평균을 추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x바에 대해서 x바가 자, 요렇게 생기는 이게 이제 x바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요 x바들 중에 하나를 딱 뽑으면은 요 녀석이, 요 x바라는 녀석이, 스몰 x바라는 녀석이 항상 가운데 있는 애가 뽑히지 않죠. 아까도 봤지만 표본 평균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x바를 딱 골랐어. 여기에 있는 스몰 x바를 하나 딱 잡았어. 그러면 이 스몰 x바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간격을 벌려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신뢰 구간 이렇게 딱 잘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봤을 때 그 구간 안에 이 m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그림은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할 확률을, 그러니까 이 모평균이 요 x바를 기준으로 자른 이 일정한 구간 안에 들어갈 가능성, 들어갈 확률을 신뢰도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같이 내가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요렇게 요만큼의 길이로 잡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x바가 왼쪽으로 조금 옮겨가면 어때요? 왼쪽으로 조금 가가지고 x바가 뭐 여기쯤에 왔어. 여기쯤에 x바가 왔어. 여기쯤에 x바가 오면은 똑같은 간격만큼 이렇게 벌렸을 때 이번에는 m을 어때? 포함하게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간격을 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과 간격을 넓히는 걸 생각해 보면, 간격이 넓으면 이 m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더 어때져요? 간격을 넓히면 커지죠, 그쵸? 내가 간격을 엄청 넓게 잡으면 무조건 m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신뢰도라는 것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뢰 구간을 어떻게 잡겠다? 넓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의 길이를 넓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붙어있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신뢰도 계수라고 불렀었죠? 이 신뢰도 계수를 크게 할수록, 자, 요런 애들을 우리가 신뢰도 계수라고 부르는데, 이 신뢰도 계수가 커질수록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신뢰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구간을 그냥 왕창 넓게 잡아버리면 신뢰도 엄청 높거든? 근데 그 구간이 너무 넓어버리면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궁금해. 그래가지고 뭐 호원고 애들만 이렇게 키를 조사했어. 뭐 호원고 애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호원고 고3 애들의 평균 키는 우리나라 전체 고3을 모집단으로 봤을 때 일종의 표본 집단인 거잖아. 그럼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이 뭐 165cm라고 나왔어.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이 165cm를 기준으로 해서 5cm 떨어뜨려서 160부터 170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 한 30cm씩 이렇게 해가지고 135부터 195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넓게 잡으면 맞출 확률은 올라가겠지.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35부터 195 사이에 평균 키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간을 넓게 하면 신뢰도는 올릴 수 있지만 너무 넓게 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이 식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걸까요? 우리가 이제 요 구간을 알파라고 하고 요 구간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m으로 바로 가도 되나? 잠깐만. m 값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보면은 얘가 표준화되면은 m 값이 이 1.96이라고 2.58이라는 상수가 여기 교재에 나온 거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집단이 이런 정균표를 따를 때 우리는 이미 95%의 확률로 Z의 범위를 설정하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 표준 정균표 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으로 끊었을 때 확률이 0.95야. 그러면 그 Z를 요걸로 바꿔치기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X바를 뭐 해놓은 거예요? X바를 뭐 한 식이야? 표준화시킨 식이지. 그죠? 표준화시키면 무조건 Z로 바뀌잖아. 네, 그래서 X바를 표준화시켜 놓은 요 식을 그대로 요 Z자리에 집어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거고요. 거기다 Z자리를 요 표준화식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확률과 같겠죠. 그래서 m 값이 모평균이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래서 요게 바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요 방향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맨 처음 시작만 1.96 대신에 2.58로 바꾸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58부터 플러스 2.58이면 여기가 0.99로 바뀌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구간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근데 그쵸? 저걸로 어떻게 알아요? 뭐가? 1.96으로 0.95%. 그거는 표준 때막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도 알려주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표준 정규분포 보면 Z가 0에서부터 뭐 A일 때 고를 확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A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1.96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0.475가 되죠. 네. 왜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의 확률이 0.95인 거니까 표에서 찾을 때는 표에서는 0부터 여기까지만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 0.95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있는 1.96이 신뢰도 계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99% 신뢰도를 생각한다면 0.495에 해당되는 숫자를 골라야지. 근데 그 숫자가 2.58인 겁니다. 그지?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보면. 물론 95%, 98, 99% 말고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럼 요거에 맞게 그 퍼센테이지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있는 애를 요 값을 신뢰도 계수로 고르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뭐 편의상 요거를 2로 계산해라, 뭐 요거를 3으로 계산해라 이럴 때도 있지. 문제에서 주어준 값을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뢰도 계수를 그 위치에 맞게 잘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자. 모평균의 추정, 네, 95페이지에 예제 4번은 자, 어떤 치킨 가게에서 판매하는 한 마리 무게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M, 50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여기서 판매하는 치킨 중에서 25마리를 이미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X에 대한 얘기고요. 이때 지금 추출을 했는데 N이 25야. N이 25. N이 25. 그러면 그때 구한 그 표본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치킨 가게에서 판매하는 치킨 한 마리 무게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 다 써놔. 95% 신뢰 구간 구하는 식이 뭐였냐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잖아. 문제에서 요렇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1.96이라는 상수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95%의 신뢰도 계수를 말해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X바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지금 문제에서 이 25마리를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이 몇이다는 말 안 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X바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하지만 우리는 N값을 알고 있어. N값이 25니까 얘가 5분의 가 되는 거고 시그마도 5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도 똑같아. 1.96 곱하기 5분의 5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이거는 X바 마이너스 10배 하는 거니까 19.6에서부터 X바 플러스 19.6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 놈을 A, 요 놈을 B라고 했고 B-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빼는 거죠. 그쵸? 얼마예요? 39.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실내 구간 구한 다음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 빼는 거 빼면 결국 그 구간에 뭐가 나오죠?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왜 나와? 뭐라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그러니까 뭐 수직선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는 구간이 있는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그 구간에 뭐가 나와? 거리, 길이가 나오죠. 길이.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 구한 다음에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 있죠? 이렇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실내 구간의 길이 이렇게 부르지, 그치?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되고요. 시연이가 말한 2배라는 건 이거지. 여기다가 2배 하면 나온다는 거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도 쓰죠. 자, 그 신뢰도 계수에다가 신뢰도 계수를 뭐 K라고 했을 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배가 되어 있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자, 그럼 내려가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8번. 답 한번 찾아봐. 8번. 금방 풀릴 거예요. 8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예. 쌤 시그마 어떻게 써요? 시그마요? 자꾸 6처럼 보여서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쓸까 이거? 아니, 내가 쓰는 거야. 약간 이렇게 엉키게 써, 엉키게.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정규 분포 하나 써놓고 m, 2제곱 써놓고 n명을 이미 추출하여 그랬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그냥 n인 겁니다. 그죠? 표본의 크기가 n이고 그때 표본 평균이 8.1이라 그랬으니까 x바가 8.1인 거죠. x바가 8.1이고 이걸 이용해서 구한 이동거리의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 그러면 8.1에서 마이너스 1.96 신뢰도 계수 1.96이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 요놈이랑 자 이쪽은 8.1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이잖아. 그럼 이것도 지금 B에서 A를 빼라 그랬으니까요. 얘에서 얘를 빼면 뭐 결국은 8.1은 아무 의미도 없지. 그치? 그냥 얘랑 얘를 빼는 거니까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2가 되고요. 여기서 2를 곱해버리면 루트 n분의 7.8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B-A야. 그게 0.784. 느낌 딱 오잖아. 얼마로 나눴단 얘기야? 10으로 나눴단 얘기고 그니까 n값은 몇이고 n값은 100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n 찾는 거였죠? 네, 답이 100이네요. 끝? 노 끝. 자, 레벨 2로 갑시다. 97쪽. 몇 개 풀 거예요? 목표는 4개인데 다 풀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97쪽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97쪽 2번.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이거 확실하게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게 고민할 거 별로 없어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크기가 n1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x1 바가 나왔고 크기가 n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x2 바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x1 바의 평균과 x2 바의 평균 어쨌거나 둘 다 표본 평균의 평균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네는 둘 다 뭐랑 같겠어요? 모평균 m과 같겠지. 확실히. 그지?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건 늘 같잖아. 그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서는 v n1 x1 바 그랬는데 여러분 원래 v ax 플러스 b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죠? a 제곱에 vx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이 지금 얘도요. 이 앞에 있던 n1이 제곱되면서 n1 제곱에 vx1 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n2 제곱에 vx2 바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이 x1의 바라는 녀석은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크기가 n1인 표본 평균의 분산이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n1 분의 시그마 제곱 아닌가요? 그죠? 얘는 크기가 n2인 그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n2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n1 제곱이랑 n1이 하나 약분되겠지만 그래도 n1이 하나 남죠. n1 시그마 제곱이고 이쪽은 n2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n1과 n2의 값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디귿도 같은 방식으로 자, 여러분 요게 시그마로 가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ax 플러스 b는 뭐였더라?
절대값 a가 붙고 시그마 x 요거였지, 그치? 자, 그럼 그거를 얘네한테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x1 바는 시그마 x2 바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시그마 x1 바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를 뭘로 나눈 거지? 뭐 표준 편차를? 루트 n1으로 나눈 거죠. 그죠? 분산은 그냥 n으로 나누는 거고 그 표준 편차는 또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도 같은 방식으로 얘는 시그마를 루트 n2로 나누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루트 n1 분의 2 시그마고요. 오른쪽은 루트 n2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n1이 4n2하고 같다 이런 관계식을 줬으니까 요 n1 자리에다가 내가 4n2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 좌변 우변이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아지는 거니까 디귿은 맞아요.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1이 적혀있는 면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2가 적혀있는 면의 개수가 2개, 3이 적혀있는 면의 개수가 1개인 그런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다.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1이 3번 적혀있고 2가 2번, 3이 1번 적혀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놓으면은 x값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나오는데 그 확률이 1 나올 확률이 얼마인 거예요? 6분의 3인 거지, 그치? 2분의 1. 2 나올 확률이 6분의 2인 거고 3 나올 확률이 6분의 1. 요렇게 생긴 x라는 확률 변수야. 자, 근데 그러한 시행을 3번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세 수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냥 표본을 뽑았다고 보면 되지.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았는데 그 표본 평균 x바가 2분의 3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x바 값이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x바가 1인 경우가 있겠죠. 111 나오면, 그쵸? 111 나오면 x바가 1일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x바는 누구지? 3개 뽑는 건데? 3번 하는 거잖아 지금. 크기가 3인 표본이니까 셋 중에서 이거 첫 번째 x바가 1인 거는 3개 다 111인 거였죠. 그럼 그거보다 조금 큰 건 누구야? 112가 되겠지, 그치? 112. 112면은 x바가 얼마니? 112면은 x바가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까지는 얘를 만족합니다, 그쵸? 민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1, 2, 3 중에서 지금 3개를 뽑는 거잖아. 크기가 3인 표본을 뽑는 거잖아. 그럼 그랬을 때 제일 작게 뽑으면 111이고 그 다음이 112일 거다. 그 다음은 뭘까요? 113 아닌가? 113. 113은 더하면 얼마죠? 5니까 평균은 3분의 5지. 자, x바 값이 3분의 5가 나오면 3분의 5는 2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더 크죠, 3분의 5가. 그러면 결국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x바가 1인 상황과 x바가 3분의 4인 상황,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지? 근데 또 1이 되는 건 엄청 쉬워. 111 뽑혀야 되는 거니까. 111 확률이 뭐예요? 그쵸, 요게 3번인 거니까 2분의 1만 3번. 그 다음에 3분의 4가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113이긴 한데 113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13도 되고 131도 되고 311도 된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해?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그 상태에서 1이 두 번이니까 2분의 1이 두 번, 그죠? 3이 한 번이니까 6분의 1이 한 번,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요 확률이 되겠네. 몇인가요, 이거? 3번. 3번인가? 3번? 3번 맞니? 이거 3이랑 뭐라고? 잠깐만요. 3분의 4. 저기 6분의 1이 어. 아니고 6분의 2여야 되는 여기가? 112구나. 내가 113으로 생각하고 풀었네, 그지? 112가 맞네요, 그죠? 112가 와야 되는 거죠? 113이 아까 요거였고. 그럼 여기가 6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2가 오는 게 맞네, 그지? 요렇게, 그치? 그러면은 답이 3번 나오나요? 아니 3번이에요? 네, 답은 3번이에요. 맞아, 112니까 여기 6분의 2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 한번 보자. 4번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마이너스 1, 0, 1인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1일 확률이 4분의 1, x바가 그 다음에 2x바가 4분의 1,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x값이 마이너스 1, 0, 1인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 그럼 x바가 4분의 1이면 그냥 m도 4분의 1인 거죠. 그죠? m도 4분의 1인 거고. 자, 요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 x바가 1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x바가 1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1, 1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1, 1. 그치? 1만 두 번 뽑아야지만 평균이 1이 될 수 있죠. 그게 4분의 1이라는 건 이 1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1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래야지 1이 두 번 뽑히니까 지금 1,1의 확률이 4분의 1인 거잖아. 그럼 1이 두 번 뽑힌 거니까 한 번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앞에 두 개를 우리가 A하고 B라고 놓게. 이렇게 놓게. 그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다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평균이 지금 4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 0 곱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2분의 1이 4분의 1이네. 그럼 A는 뭔가요? 4분의 1. A 4분의 1. A가 4분의 1이면 B도 당연히 4분의 1.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PX바가 2분의 1일 확률은 그랬네. 자, 이렇게 되려면 뭐가 뽑혀야 되냐면 0, 1이 뽑히거나 1, 0이 뽑혀야 되죠. 그쵸? 0, 1이 뽑히거나 1, 0이 뽑혀야 돼. 0, 1이 뽑힐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치? 1, 0이 뽑힐 확률은 거꾸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둘이 더해주면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3번. 자, 라스트 98페이지에 7번 볼게요. 7번. 레벨 2가 이 정도면 진짜 쉬운 거 아니냐, 그죠? 자, 7번은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내 구간을 구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결국 거기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게 궁금해. B-A가 궁금해. 이게 아까 말한 실내 구간의 길이 아니야, 그쵸?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럼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한 번에 구할까요? 실내도 95%면 실내도 계수 1.96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2배의 자, 실내도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크기가
100이라 그랬으니까 n이 지금 100이니까 루트 n이면 10이 되겠고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10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3.92네요. 그죠? B-A는 3.92 이렇게 바로 구했고요. 자, D-C도 가봅시다. D-C도 실내 구간이니까 자, 2 곱하기 1.96까지는 똑같고 달라진 거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다. 이것만 달라졌죠. 그럼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써놓을까?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식을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네. 3.92 부등호 3분의 2 곱하기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10. 그러면 귀찮은 3.92를 날려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n을 곱할까요? 루트 n을 양변에 곱할까? 그럼 루트 n은 3분의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양변 제곱 때려줘. n은 9분의 400이니까 9분의 400이면 대충 얼마니? 9분의 400이면은 44점 몇이죠? 44점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n의 최소값은 몇이다? 45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이해만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8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 센도 끝까지 풀어와 얘들아. B단계만 끝까지 풀어오고 다음 주에 센 좀 정리하고 이제 우리 또 자이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패션.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